네, 안녕하십니까. 개척자TV의 김효순입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나누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. 책의 제목은 거꾸로 보일 수 있습니다. 항상. 네, 아날로그의 반격입니다. 최근에 뉴스 나온 것 중에 그 삼성 갤럭시 노트가 단종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있었는데, 또 최근에 또 보니까 아니다, 계속 만들고 있다,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습니다. 예전에 갤럭시 노트가 나오고, 또 아이폰이 나오고, 아이패드가 나오고, 뭐 갤럭시 탭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노트를 쓰지 않을 것이다. 모두 다 그냥 스마트폰 안에 있는, 아이패드 안에 있는 펜으로, 또는 거기에 이제 내가 직접 쓰는 것으로 노트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, 노트는 계속 저희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론 성장이 좀 주춤했었지만 노트가 다시 부활 증세를 보이고 있고, 그 다음에 예전에는 디지털 음반을 내는 게 인기였었는데, 또 요즘에는 또 자기들만의 독특한 LP판을 내기도 합니다.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아이유 같은 경우도 2014년에 꽃갈피라고 하는 4집 음반을 낼 때 LP를 한정적으로 판매를 했어요. 그게 대략 뭐 4만 원대, 5만 원 안쪽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4만 원에서 5만 원 안쪽.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구매하려고 하면 그것의 10배 이상의 가치를 줘야 살 수가 있어요. 그거보다 더한 가격을 주기도 해요. 제가 본 걸로는 50만 원대도 있었고, 뭐 150만 원대에 판매한다는 그런 글도 봤는데,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었으나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, 저도 LP 세대는 아니거든요. 저는 그 후의 세대라서 테이프서부터 시작했던 거 같은데, 그 이후에 다 했지만, 테이프 했고, 그 다음에 MP3 플레이어가 나오고, 무전 CD 플레이어가 나왔죠. 그러니까 테이프 했고, CD 플레이어 나오고, MP3 플레이어 나오고, 이제 그 USB에서 아예 꽂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나오고,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, 이제는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그 앱에 접속해서 노래 앱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앱은 무슨 앱인지 모르겠지만, 뭐 멜론이라고 하면 멜론 앱에 들어가면 노래가 다 있죠.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, 아날로그의 감성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. 이 책의 저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날로그의 반격.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속도가 점점 디지털 가속화되면서 사람들이 이 아날로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. 후지 필름이 거의 망해가고 있었는데 다시 디지털 카메라를 이제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, 다시 필름 카메라를 쓰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라는 거예요. 그 필름 카메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느낌, 아날로그의 감성, 그 다음에 다시 찍을 수 없다는 그 희소성,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날로그에 이 멈춰져 있던 그 내용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됐다라는 거죠. 이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LP판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막 저 위에 때 세대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. 물론 그분들도 이제 계속 소장하고 계셨던 분들은 사시겠지만, 20대 LP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,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. 과거에 있었던,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. 이게 바로 아날로그의 반격입니다.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. 우리가 처음 노트에다가 작성했던 그 느낌,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으로 찍었던 사진의 그 느낌, 그 다음에 우리가 들었던 그 음악에 대한 느낌, 이런 것들이 경험을 우리가 아날로그 감성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죠. 그래서
디지털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쉼을 얻고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아날로그를 사용할 때, 아날로그를 내가 소유하면서 그것을 즐길 때 상당한 쉼을 느낀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캠핑이에요. 가족끼리 좋은 집 냅두고, 요즘에 엄청 좋은 집들은 막 기능이 다양하던데, 네, 그런 좋은 집을 냅두고 고생을 자처하는, 바깥에서 텐트 치고 자고, 그 다음에 불 피워가지고 거기서 요리를 하고, 이런 것들이 다시 유행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. 물론 예전에도 있었으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더 갈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. 그 이유는 디지털이 가속화될수록 아날로그도 우리의 디지털의 속도에 맞춰서 좀 더 쉼이 필요할 때 이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특히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마트폰의 세계를 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애플을 통해서. 그런데 자기의 자녀들은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규칙을 세웠다라는 거예요. 집에서. 그 이유는 뭐냐? 디지털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향보다는 안 좋은 영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. 많은 학자들이 지금 스마트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, 특히나 24개월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, 우리 뭐는 학계를 통해서도 많이 발표됐잖아요. 우리의 뇌 발달에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뇌를 발달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. 그럼 어떤 것들이 우리의 뇌를 더욱더 발달시킬 수 있냐? 경험이에요. 만져보고, 먹어보고, 느껴보고,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경험들, 그것이 우리의 뇌를 발달시킵니다. 아날로그의 반격이 시작됐다. 특히 이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것들이 이제 반격을 시작했냐라고 한다면, 레코드판, LP판이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다시 LP판이 판매량이 늘어났고, 그래서 LP판이 사장되고 죽어지는 사업이었었는데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고, 그 다음에 종이, 다시 인쇄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저도 지금 이거 책으로, 종이책으로 있는 이 책을 주로 좋아하거든요. 저는 전자책은 저는 안 좋아해요. 물론 보지도 않고. 그런데 전자책을 판매했을 때 사람들은 이 종이책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.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. 그러나 이 종이책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. 사람들은 이 종이에서 느끼는 이 종이만의 향기, 촉감,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책을 소유했다는 그 소유감, 그 다음에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느낌들, 감정들, 경험들, 이런 것들이 이 종이 안에, 이 책 종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디지털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종이가 지금 반격을 시작했다라는 거고,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. 사장될 것 같았으나. 그 다음에 필름,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필름에 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. 디지털 카메라가 아닌 아날로그 카메라가 또 다시 조금씩 사용되어지고 있어요. 매니아층을 구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 보드게임. 우리가 보드게임이라고 하면 지금 뭐 닌텐도에서 게임 기술을 엄청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드게임이 또 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또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종이와 함께 인쇄물, 모든 게 다 디지털로 해가지고 될 것 같았지만 이렇게 인쇄물자, 신문도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. 그 다음에 잡지도 아직 죽지 않았더라고요. 다 없어질 것 같았던 거지만 다시금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잡지의 그 브랜드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듯이 그렇게 약간 포장지를 좀 다르게 해서
새롭게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, 온라인 매장 지금 아마존에서 엄청난 인기잖아요. 아마존이 엄청난 인기잖아요. 그 온라인 매장에서는. 그런데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책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사죠, 당연히. 그런데 아직도 오프라인 매장을 가고 싶고 또 가서 책을 읽고 싶고 그 서점을 거닐고 싶고 그래서 자그마한 책방, 서점들이 또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재밌죠? 네, 저도 재밌습니다. 그리고 저도 가고 싶고 이런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질 것 같았지만 안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이 모두 다 아이폰 나오면서 아이패드를 싹 다 학교에 보급하고 수업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교수 방법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?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했는데 어때요? 수업 가치가 올라갑니까? 아니죠. 안 올라가죠. 대면으로 수업하는 거와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거의 차이를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디지털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지식을 공유하는 이런 대면하는 교육이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. 그 다음에 이 모든 디지털을 선도해 나가는 이 실리콘밸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일상을 벗어나서 그 디지털을 엄청나게 발전시키는 그 사람들이 LP를 들으며 수제 맥주를 마시며 그 다음에 자녀들과 조용히 캠핑을 다닌다는 사실이에요. 이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되도록 쉼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다시 자기의 직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.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곳곳에 아날로그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책의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. 그래서 뭐 특별하게 더 브리핑할 거는 없고 그런데 이제 디지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아날로그의 직장들이 점점점 이제 없어져 가고 있죠. 특히 제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. 최근에 또 뉴스에 보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의 그 아이오닉 5라는 그 전기차를 내놨는데 그 생산 공정에 제조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. 차를 만드셨던 분들이 다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. 왜냐하면 전기차는 기존에 있는 차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공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또 생겨가지고 지금 노사 간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시대는 점점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게 로봇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고 그렇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일자리도 지금 점점 위협받고 있는데 위협받지 않은 직종을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이 아날로그의 반격이 그런 것을 좀 얘기해 주는 게 아닐까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떤 것을 얘기해 주냐면 창조적인 작업,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창조적인 작업에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글을 쓰는 작업이랄까, 노래를 만드는 작업, 그림을 그리는 작업, 다 이게 창조적인 분야예요. 대체적으로. 그 다음에 우리가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,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드는 거는 제조업 쪽에 속하는데 그런 정교한 뭐 부품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작업에 한해서는 로봇가 대체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직업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직업,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
보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새로운 것들, 아날로그에서 새로운 것들을 다시 그리워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취미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또 즐기고 있습니다. 자녀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, 그 다음에 자녀들과 함께 캠핑을 즐기고, 이게 다 아날로그예요. 아날로그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를 초고속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아날로그의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. 종이로 일기를 써보고 또 글자도 써보고 그 다음에 가끔 나가서 자녀들과 경험 또 체험학습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. 디지털 그 바깥의 세계 아날로그입니다. 아날로그. 이 아날로그를 우리가 지금 너무 홀대시했었었는데 그게 다시 재창조돼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